그러면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한 양치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플란트 주변에는 적던 많던 음식물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잇몸이 붓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오지 않도록 이런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 전문의 임종호 원장입니다. 피디님,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비싸게 주고 한 만큼 오래 쓰고 싶다, 이거 아닐까요? 맞아요. 임플란트를 할 때 이게 보통 거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작게는 몇십만 원, 크게는 몇백만 원,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몇천만 원의 가격이 들어가는 돈이다 보니까 한 번 했을 때 이거를 정말 최대한 오래 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임플란트를 하실 분들 아니면 하신 분들도 분명히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해도 채 1년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우선 임플란트가 빨리 탈이 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습관들이 있어요. 이야기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플란트 재식립 케이스를 볼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양치는 잘 하십니다. 근데 너무 딱딱한 것과 질긴 거를 좋아하시고 음주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임플란트는 이런 힘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잘 심어놨는데도 3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뼈가 다 내려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찢어져가지고 재식립 케이스까지 간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씹는 힘뿐만이 아니고 흡연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하루에 거의 한 4갑을 피시는 분이었어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는 제가 반드시 끊으셔라 진짜 수도 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은 줄이셨습니다. 끊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이제 신나게 계속해서 흡연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버티지를 못하고 거의 2년 반, 3년 반 만에 재식립까지 가게 된 케이스 같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금연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빨리 탈이 나고 임플란트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습관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양치를 잘 안 한다. 당연히 양치는 자연치아를 위해서도 임플란트를 위해서도 너무나 필수적인 겁니다. 박테리아가 살게 되면요, 당연히 잇몸은 붓고요, 뼈는 내려가고 이런 치주염이랑 임플란트 주위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꼼꼼한 양치는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린 흡연을 한다. 그리고 음주를 자주 한다. 이런 흡연과 음주는 치아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에 대한 그냥 적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흡연과 음주는 많이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사 습관.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가는 악습관들. 결국에는 자연 치아도 그렇고 임플란트도 그렇고 힘을 많이 받게 되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즐겨 드시는 습관이 있으면 반드시 이거를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50만 나온 영상 있잖아요. 잇몸 망치는 최악의 습관, 그거랑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임플란트도 결국에는 뼈랑 쫙 붙고 나면은 우리의 자연치아 역할을 80% 이상을 대체를 해주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치아를 관리를 하는 방법, 아니면은 자연치아가 망가지는 방법이랑 임플란트랑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치아를 오래 쓰고 싶다, 임플란트를 오래 쓰고 싶다, 그러면은 저번에 올려놨던 영상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한 양치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두 줄모를 이용한 바스법. 두 번째, 치간 칫솔과 치실의 효과적인 사용. 바스법은 그냥 이렇게 닦는 게 아니고요, 칫솔을 이렇게 45도 끼우려 가지고 잇몸에 보면은 손톱을 넣어보면 약간 살짝 들어갈 겁니다. 그 들어가는 공간을 치은 열구라고 합니다. 구멍이 있다는 뜻이죠. 그 구멍에다가 약간 칫솔모를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넣고 이거를 진동을 줍니다. 위아래로도 진동을 주고 양옆으로도 진동을 주고요. 이런 것들을 바스법이라고 하고, 보통은 이런 바스법이라는 양치법을 행할 때는 일반적인 칫솔이 아니고요, 두 줄모라는 굉장히 미세하고 가는 모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이 바스법을 행하는데 유리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실. 임플란트는 뼈랑 완전히 붙어 있는 반면에 자연치아는 뼈랑 그냥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요, 자연치아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의 차이에 의해서 가위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는 적던 많던 음식물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잇몸이 붓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오지 않도록 이런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은 바스법이 대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PD님께서 직접 바스법에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치은 열구라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이쪽에는 실제로 이제 한 2-3mm 정도의 포켓이 있고요. 여기를 집중 공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렸었던 가늘고 얇은 두 줄모이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늘다 보니까 이런 치은 열구에 들어가기에 굉장히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반 칫솔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일 뿐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45도 각도로 넣고요. 이렇게 치아 한두 개를 공략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진동을 주면서 치은 열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모든 치아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로 그냥 딱 짚어가지고 공략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렇게 진동을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내면 또 피가 날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치은 열구 맞아요. 맞죠? 그쪽을 공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잘하셨습니다. 저 원래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최악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그렇죠.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가 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형이 물론 커가지고 조금 그렇게 커버가 안 될 수는 있는데 뭐 금방 끝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관리하고 싶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오늘 그럼 이 안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쪽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렇죠. 쉽지는 않네요, 진짜. 네. 임플란트 오래 쓰는 습관 두 번째는 바로 금연입니다. 임플란트는 아무리 잘 심어놔도 10년이 지나면 조금씩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치아가 탈이 나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그냥 쓰다 보면 조금씩 이제 노후화가 되는 거죠. 임플란트에 이렇게 악영향을 주는 제1 요소는 완벽한 구강위생관리법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야 될 음식물 찌꺼기, 치태들이지만 이거에 버금가게 안 좋은 요소가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이 왜 안 좋냐? 흡연을 하면은요, 말초혈관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뼈와 잇몸에 공급이 되는 피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적혈구라든지 백혈구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가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내고 아니면 나쁜 게 있으면 잡아먹어가지고 다시 이제 돌려보내서 없애버리고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역 작용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양분의 공급이 조금씩 차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몸은 부었다 가라앉았다를 반복을 하고 뼈는 조금씩 내려가면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연 치아에는 치주염이 오는 것처럼 임플란트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는 저번에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이쪽 영상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오래 쓰는 습관 3가지.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을 멀리한다. 치아를 망가뜨리는 2대 요소는 세균과 힘이라고 했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치아와는 다르게 뼈랑 직접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인대가 없기 때문에 충격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받는 힘에 특히 취약하게 됩니다. 근데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다 보면 막 이를 갈잖아요. 이런 가는 힘에 의해서 옆에서 받는 힘, 측방력을 많이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미루지 마시고 바로 치과로 가가지고 체크업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가 머리가 조금씩 흔들린다. 이거를 붙여놓은 접착제가 조금 느슨해져가지고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머리를 연결을 해주고 있는 요게 나사가 있습니다. 그 나사가 조금 풀린 걸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계속해가지고 씹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부속품이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체크업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피가 난다. 이거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꼭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임플란트 수술하시는 것 자체도 되게 무섭고 고생해가지고 많은 비용 들여가지고 임플란트를 딱 만들어 놨는데 최대한 오래 쓰셔야 되잖아요.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치간 칫솔, 치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스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잘 애기 다루듯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주, 금연 꼭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임플란트를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내 남은 자연 치아를 또 위해서라도 꼭 식습관에서 조금씩 줄여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